하실 텐데 조건 방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거를 실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조건 방률. 먼저는 조건 방률이 뭔지 제가 말로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 예를 들면 시행한다라고 했죠. 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들 당연히 6분의 3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문장의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왔습니다. 주사위 던지고 던진고 자, 제가 뭐 예전에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특별히 가르쳐 드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얘는 확률이 얼마일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대. 나왔는데 걔가 소수가 나왔대. 소수가 나왔는데 짝수일 확률 얼마일까요? 아니 이게 어려워 얘들아? 구할 수 있잖아. 응? 몇 분의 1? 아니 나 큰일 났네. 잠깐만. 소수가 나왔대. 주사위를 던졌더니 소수가 나왔으면 뭐가 나온 거죠? 주사위 던졌을 때? 2, 3, 5 던진 거 아니야? 2, 3, 5 중에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 중에 짝수일 확률은 2밖에 없잖아. 3분의 1이지. 예, 맞습니까? 3분의 1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똑같아.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떤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주사위 던졌어. 주사위 휙 던졌습니다. 에이, 소수이면서 표현 안 좋아.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답하지 않겠어? 문장의 뉘앙스가 다르죠. 주사위를 띡 던졌는데 소수이면서 짝수일 확률. 그럼 소수이면서 짝수인 애가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2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 확률을 다 다르게 구할 거라고. 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경우는 변함이 없으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왜 변할까? 근데 여기서 원래는 표본 공간이 6개죠. 원소의 개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왔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으면 표본 공간의 개수 자체가 바뀐 거지. 표본 공간의 개수 자체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확률도 바뀐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제가 특별히 아직 식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국어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얘는 다르죠? 얘는 잇따라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소수이고 짝수일 확률.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셨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약속을 할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건부 확률을 가끔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는데 그냥 문장을 읽다 보면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소수가 나왔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소수가 나왔을 때라는 멘트에서의 때와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서 때의 느낌은 다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시행을 했다는 얘기고 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자,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읽기로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B 바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B 컷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대학교 가시면 P B 기분 A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어 잘하시죠?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볼게. 원래 이 상태에서 P, B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여기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원래 P, B는. 그지? 근데 P, B 기분 A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표본 공간 자체가 이거 된 거 아니에요? 표본 공간 자체가 바뀌었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표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고 이 중에 B. 요걸로 확률을 구하겠지. 예, 그지 않습니까?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 B 기분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여기 속하는 원소의 개수분의 여기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는 거. 자, 그럼 여기도 식은 덧셈 정리랑 비슷한데 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두 가지예요. 이건 보통 표를 이용할 때 원소의 개수 쓸 때 이렇게 쓰고 문장으로 나온 문제에서는 제가 분모 분자를 다 NS로 나눈다라고 하면 자, 이게 그대로 뭡니까? PA, 이거는 PA 교 B지. 자, 이건 일단 보통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를 풀어낼 때 혹은 확률의 계산을 할 때 단순한 확률의 계산할 때 쓰는 식이 되겠고 표가 주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조건부 확률을 하다 보면 표가 주어졌을 때는 원소의 개수의 비로 그대로 구한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당연히 외워야겠죠? 외워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표현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생소할 거야. 이게 원래 예전에는 3분의 4라는 분수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A분의 B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새로운 표본 공간 이거분의 이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읽기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교사분들이 읽는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 뭐 보통 바라고 많이 읽으실 것 같아. B, 바 A라고 읽으셔도 되고 PB 기분의 A라고 읽으셔도 되고 자, 그럼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그대로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안 되지. 그 몇 년 동안 막 기간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복잡해. 자, 584번. 야, 그게 되면 개 쉽지. 잠깐 이혼했다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관심 좀 줄래 얘들아? 이 값을 구하래. 이제 여기는 덧셈 정리랑 조건부 확률이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정리는 여전히 성립하면서 조건부 확률을 더 추가로 배운 거야. 자,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 뭐에 오면 되고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결국 둘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천천히 쓰면 얘는 P 차집합 얘는 여사건으로 구하겠죠? 맞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다. 더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라고 하면 식으로 완벽하게 적으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떠오르지. 뭐에서 뭐 빼면 되니? 떠오른다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얘는 여기서 덧셈 정리를 구해야죠. PA 합 B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죠. 이게 가장 계산 문제 중에 지금 정석적인 문제인 것 같아. 얘는 9분의 3이죠. 더하면 9분의 7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9분의 2고 그럼 얘는 9분의 2 나오겠지? 자, PB 1 마이너스 PA 자, 짠짠 약분되고 3분의 1 나오죠. 2번 됐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볼게. 그냥 587번 한번 풀어보세요. 587번 작년 무원 배운데는 확률의 곱셈 정리 140페이지.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 전혀 새로운 식을 우리가 배울 건 아니고 조건부 확률에서 방금 했던 얘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걔를 이렇게 구한다며 자,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죠. A 합 B. 그러면 곱셈 정리는 뭐에 관한 확률 정리겠어? A 교 B. 곱사건에 관한 정리겠지? 합사건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곱셈 정리는 어떤 사건 A, B가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인데 제가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결국 A와 B가 다 일어날 확률이지. A와 B가 다 일어날 확률입니다. 걔를 이렇게 구한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둘을 곱하면 된다라는 게 곱셈 정리죠. 마지막이 곱셈의 형태니까 그냥 곱셈 정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둘 다 일어날 확률은 각각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 곱하면 된다 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 똑같은 식이니까 뭐 2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뒤쪽에서 이제 독립사건 등을 배우면 이 식도 조금 변형한 식을 배울 텐데 현재로서는 딱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식은 외운다라기보다 객관식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뭔지 608번 정도로 제가 한번 볼게. 작년 문제로 보자. 도래울고. 자, 아니 확률과 통계 시간에 내 찜통이라는 용어 처음 보는 것 같아. 주사위 동전도 아니 굳이 찜통이어야 됐나? 자, 찜통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고기 만두 3개가 있고 고기 만두라고 합시다. 만두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김치만두 4개가 있다. 찜통에서 A, B 두 학생이 차례로 한 개씩 임의로 꺼내 먹을 때 A, B가 서로 다른 종류의 만두를 꺼내 먹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차례로 임의로 꺼내는데 A라는 학생이 만약에 특정 김치만두를 골랐어. 그럼 B도 그걸 고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김치만두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먹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A라는 학생이 먼저 만두를 골라서 먹는데 A가 고기만두를 먹었을 때랑 김치만두를 먹었을 때 B가 얘나 얘를 뽑아서 먹을 확률이 변하죠. 만두의 개수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곱셈 정리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편의상 A가 먼저 먹고 B가 먼저 먹는 경우를 볼게요. 근데 이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종류이기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A가 고기만두 먹고 김치만두를 먹는 경우, A가 김치만두를 먹고 고기만두를 먹는 경우 둘 다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자연스럽게 곱하면 된다라는 게 곱셈 정리예요. 먼저 여기서 하나를 뽑아 먹을 건데 A가 고기만두를 선택해서 먹을 확률이 얼마니? 7분의 1이죠. 그럼 얘가 A가 선택해서 먹었어, 꼴랑. 그럼 B는 김치만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만두의 선택지가 몇 개니?
6개지. A가 고기만두 하나 먹었으니까. 그 중에 김치만두는 4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김치만두를 선택을 하고 7개 중에 4개가 김치만두예요. 그럼 김치만두를 하나 먹었다. 먹었으면 이제 남은 만두가 6개로 표본 공간이 바뀌지. 6개 중에 고기만두 3개 있네. 잠깐 이거 잘못 쓰지 않았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이렇게 되겠지.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더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그럼 14분의 4, 즉 7분의 2고요. 얘도 7분의 2죠. 7분의 4 나오겠네. 5번. 내가 곱셈 정리라는 멘트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케이스 구분하고 확률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어? 그걸 식으로만 한번 다시 뭐 섬세하게 살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순서가 상관이 없냐라고 하면 참 애매하긴 한데 순서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 풀어야 될 것 같아. 많이 도래울고 선생님들이 좀 어쨌든 차례로 먹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은 없죠. 서로 다른 종류만 꺼내 먹으면 되잖아. A가 먼저 먹든 B가 먼저 먹든. 전혀 납득을 하지 않는 표정이야. 자, 600 뭐라고? 617번. 상자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자, 이게 아주 정석적인 표현이네. 그래, 상자. 뭔 찜통이야, 찜통은. 상자 이런 거 해야지. 검은 공, 빨간 공, 맨날 이런 거. 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 4개가 있대. 그 다음에 숫자 2, 2,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2, 2, 2, 3, 3 이렇게 카드라고 합시다. 근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을 했대. 먼저 이게 여기 주머니,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합시다. 카드에 적혀 있는 수만큼 공을 상자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의 꺼낼 확률, 같은 공에 같은 색의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뭔 얘기냐면 먼저 여기서 카드를 하나 뽑겠대요. 제가 2자가 적힌 카드를 뽑았어. 그럼 여기서 공을 몇 개 뽑겠다는 얘기야? 2개 뽑겠다는 얘기야. 2개 뽑을 텐데 그 뽑은 두 공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케이스는 먼저 여기서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잖아. 카드를 선택하는 거니까. 첫 번째, 2가 적힌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3이 적힌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확률을 자연스럽게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셔야 돼. 잘 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뽑을 거야. 2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 얼마죠? 5분의 3입니다. 3장이니까. 정확하게는 51분의 31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공을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뽑을 거야. 그죠? 2개를 뽑을 텐데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을 뽑아야 된대. 근데 같은 색의 공을 뽑는 케이스 자체가 2개 아니니? 모두 흰 공인 경우, 모두 검은 공인 경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2개를 뽑을 거야. 7개 중에 2개를 뽑을 텐데 지금 여기 적는 건 뽑은 두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입니다. 이거고 얘는 모두 검정 공인 경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는 곱하면 안 되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의 합을 구한 거고. 자, 얘는 3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그럼 카드를 3장 뽑을 거예요. 카드를 3장 뽑을 거니까 7C3이야, 분모는.
근데 모두 흰 공으로 같은 공을 뽑는 경우가 있겠고 모두 검은 공으로 같은 공을 뽑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럼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확률을 구해 봅시다. 얘는 21분의 3이고요. 얘는 21분의 6이고요. 결국은 7분의 1. 얘는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2죠. 그럼 7분의 3이 되겠고 35분의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7C3. 7C3은 얼마야? 35분의 1, 35분의 4. 그럼 35분의 1, 35분의 4 더하면 35분의 5니까 7분의 1, 35분의 2. 마지막 최종적으로 더하면 35분의 11 나오죠. 계산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610번. A 상자에는 당첨 제비 2개를 포함하여 6개의 제비가 들어있고 당첨은 2개, 나머지는 꽝꽝꽝꽝. 자, B 상자에는 당첨 제비 1개, 나머지는 꽝꽝꽝꽝. 뭐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갑, 을의 순서로 뽑는다고는 지금 주어졌어요. 갑, 을의 순서로 각각 상자를 골라 1개씩 임의로 제비를 뽑을 때 2명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국어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갑, 을의 순서로 각각 상자를 고른다. 여러분들 그러면 둘은 다른 상자를 뽑는다고 봐야겠지? 그지 않니? 자, 첫 번째는 갑이 A 상자 선택하고 을이 B 상자 선택하고 둘 다 당첨 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갑이 B 상자를 선택을 하고 을이 A 상자를 선택을 하고 둘 다 당첨. 같은 거 뽑아도 될까? 뭐 같은 거 뽑아도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는 뭐 있을까요? 둘 다 당첨이면? 갑도 A, 을도 A, 둘 다 당첨. 참 표현이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좀 애매해서. 자, 첫 번째는 갑이 A를 선택을 하고 을은 B를 선택을 하고 둘 다 당첨이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이 상자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상자 A나 상자 B를 선택할 확률은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갑이 상자 A를 선택할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갑은 하나를 뽑을 텐데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 6분의 2겠죠. 6분의 2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을은 B를 선택을 해야 돼. 을이 B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5분의 1.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자, 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B를 선택하고 당첨 제비, 을은 A를 선택하고 당첨 제비. 근데 이것도 똑같지 않겠어요? 60분의 1 나오겠죠. 60분의 1이 나오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만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케이스가 갑이 A를 선택을 해야 돼. 갑이 A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A를 선택해서 당첨 제비를 뽑아 가야 돼. 6장 중에 2장이야. 그리고 을도 A를 선택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에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A가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아 갔으면
아, 네. B가 뽑을 확률은 뭐 이렇게 될 거. 뭐라 그랬니? 근데 저분. 다 60분의 1이죠. 그럼 이건 다 동시에 날 수 없으니까 60분의 3이고 답은 20분의 1 나오겠네. 여러분들 보기에 5번에 있지롱. 어렵지? 안 어려운가? 어려울 텐데. 자, 여기만 잘 합시다. 614번 도전.